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도 이 YTN 아주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6.25 70주년 기념식도 있었고 또 안산 유치원발 식중독으로 인한 햄버거병 아주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었고요. 이 러시아 선박 선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됐다는 내용도 그리고 홍콩 보안법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이 이어졌는데 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평가원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YTN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좀 좋았습니까? 네, 저는 잘한 뉴스로 6월 22일 팩트와이에서 일본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한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은 고인이 된 제1교포의 증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보도를 잘한 뉴스로 뽑았습니다. 네. 저 역시 처음에 해당 뉴스를 접했을 때 또 친일의 한 망언 중 하나인가 약간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나를 세우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한석 기자는 시기적으로 스즈키 씨의 가족은 징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군함도에 정착한 귀주 조선인이었고 거주 환경이 강제 동원된 분들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1943년 과도한 채굴과 일본의 폭력이 만연하자 스즈키 씨 가족은 군함도를 떠났고 일본의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YTN이 잘 정리된 자막과 자료화면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제시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평가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원받았다고 이게 무슨 망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부분이 이제 진실이고 어떤 부분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잘라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평가를 했다 뭐 이렇게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같은 이슈를 다른 타 언론사의 보도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언론사는 스즈키 씨의 발언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작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실제로 같은 날 YTN은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전하고 이후에 팩트Y에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후속 보도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더 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내용을 접할 수 있고 스스로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이 보도 관련해서 작성자인 고한석 기자와 이야기 나누셨을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뉴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습니다. 제가 해설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좀 객관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평가원님이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되게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고한석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슈팀이 스즈키 씨의 인터뷰가 한 20분 정도 된다는데요. 네. 전부가 인터뷰 전문을 번역을 해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팩트를 통해서 강제동원 노동자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것이죠. 엉뚱한 군함도 노동자 가족 인터뷰를 통해서 군함도의 역사를 미화하면서 교묘하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역사를 왜곡한 것이죠. 현재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역사 왜곡에 대한 적절하고 또 철저한 팩트체크가 역사를 수호하고 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뭐 20분 동안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풀었는데 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희가 어떤 보도를 할 때는 그 정도 공은 들여가면서 그게 당연한 게 돼야 되는데 와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 상황이 되니까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한번 꼽아주신 YTN의 좋은 뉴스 들어볼까요? 예, 아주 그 영상미를 갖추고 그 속에서 이제 여성운동의 역사적 맥락, 보편적 당위성을 새삼 일깨워준 6월 27일 방송 인터뷰 미스 비헤이비어 해프닝을 오프닝으로 만든 사람들을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그 뭐 인터뷰 시리즈가 항상 그랬듯이 그 이번 코너도 역시 그 영상미는 고성, 서정적인 음악 매우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가슴 와닿았던 거는 그 김학순의 그 사례 배치를 통해서 최근 가슴 아프게 되고 윤미향 의원과 그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의 어떤 대의가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 여성 운동의 큰 물줄기 안에 있음을 그 자연스럽게 확인시켜 줬는데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시선이 매우 시의성이 있고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 인터뷰, 이 영상기획팀이 제작한 이 영상물입니다. 이 제작된 영상을 하나씩 살펴보면 저마다 의미가 깊은데 이게
이 편집 기자 그리고 촬영 기자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미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YTN 제작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줬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좀 제작기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변호사님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분석을 해줘서 인터뷰라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까지 다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100% 동의합니다. 뭐 지금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 연대 사태가 크게 불거지면서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여성운동, 위안부 운동의 역사적 의미까지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최근에 개봉했죠. 미스 비헤이비어. 혹시 영화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변호사님 보셨어요? 아직 보지 못 보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모두들 영화 소개하는 꼭 보는 걸로 예. 오늘 방송 끝나고 보는 걸로.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걸 짚어내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5분 30초쯤 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으셨죠? 보시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인터뷰 제작진들은 가끔 가다가 모두들 이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놀랍고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부장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부서가. 근데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서 되게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더 많이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 비헤이비어 꼭 보겠습니다. 아, 저도 꼭 보겠습니다. 미스 비헤이비어. 예. 자, 이번에 지난주 YTN 뉴스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평가님, 지난주 YTN 뉴스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습니까? 저는 6월 28일에 보도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격주 의무 휴업이 대형마트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아쉬운 뉴스로 뽑았습니다. 2012년에 마련된 대형마트 규제법이 전통시장 보호와 매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대형마트의 매출 하락세와 점포 폐점, 노동자의 고용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자는 2012년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하면서 면세점과 편의점 매출은 각각 200%, 100% 이상 증가한 반면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 소매업은 28% 정도 소폭 증가했고 대형마트 매출액만이 마이너스 14%로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팩트는 없는데 이게 과연 이 인과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서 인용된 네 곳은 성격이나 판매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매출 추이보다는 좀 더 상세한 비교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으로 옮겨간 유통시장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나 즉시성이나 편의성을 더 선호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통시장의 패권이 대형마트에서 편의점으로 옮겨간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그 대형마트의 마이너스 성장세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뉴스에서 대형마트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분석된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맥락과 이런 그 변화 추세를 입체적으로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좀 더 분석해서 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비교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어떤 결론을 이렇게 이제 정하고 통계를 찾은 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자료만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데요. 평가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텐데 입체적인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언론사라고 불리죠. 그 연합뉴스 통신사잖아요.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고해서 주말용으로 재제작한 리포트인데요. 네. 연합뉴스는 아무래도 통신사다 보니까 언론사의 기사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역할을 하는 언론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매상 같은 개념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뉴스 도매상이라고 저희는 할수 있겠죠. 소매상, 그렇습니다. 연합뉴스는 도매상, 그렇죠? 네. 객관적인 자료를 더 수집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했으면 연합뉴스의 보도 자료를 그냥 기사화한 이것보다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도 아쉽고요. 보도국장하고 경제부장한테 잘 전해가지고 더 좋은 뉴스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6월 24일 저녁에 방송됐죠. 안산 유치원생 99명 식중독 의심 일부 햄버거병 증상 리포트가 단독 보도임을 이제 표방을 했는데 네.
요 보도 앞서서 그 같은 날 아침에 그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모 지방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신문사 측에서 그 항의를 해서 그 논란에 빠졌는데 이 요건을 그 아쉬운 뉴스로 좀 들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이 보도를 보고 나서는 아쉬운 뉴스가 아니라 그 오히려 이 잘한 잘한 뉴스로 뉴스, 이제 예. 예,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도 다음 날 이후에 그 이제 상황 전개를 알게 되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 YTN 보도에 앞서서 그날 아침에 그 모 지방 일간지가 일면에 안산 유치원 환자들 중 일부가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병증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미 기사화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또 이 신문 쪽이 YTN의 단독 보도라는 표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항의까지 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이 그전에 있었던 이 지역 언론사의 보도와 YTN 보도 사이에 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게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네. 그 해당 신문 기사는 햄버거병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고 정확한 병증 여부는 조사 중이다 이렇게 전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YTN 보도는 햄버거병이란 병원 검사 진단이 나왔다라면서 이제 해당 진단서 내용이 이제 그 이제 내용이 또 보이는 그런 사진을 이제 진단 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에 햄버거병이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뽑았고요, 병명을.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그 비교 대상인 두 뉴스가 모두 그 세간의 관심을 모은 가장 중요한 대목은 햄버거병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병 의심 증상, 뭐 또는 증상, 뭐 그 차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런 햄버거병 환자 발생이 됐다는 사실을 거론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고, 네. 뭐 일부 진전된 추가 사항이 있고 없고 정도 차이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도에서의 단독 표기 역시 그 최근에 그 단독 표기 너무 남발하고 남용한다라는 그 비판이 있는데, 여기서 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YTN이 소위 말하는 단독 보도 분류 기준을 보다 엄밀하고 책임감 있게 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신뢰도 높이고 또 그 지방 언론이나 소규모 언론들과 뭐 유사한 내용을 같이 다루고 이럴 보도하고 다룰 때 오해와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YTN 입장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자,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지방 언론사가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가 경인일보잖아요. 경인일보 측의 섭섭함도 이해가 되고요. YTN이 아예 뭐 그래도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돼요. 변호사님 별로 이해 안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저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양쪽 다 할 말은 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인일보에서는 이제 핵심 팩트는 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햄버거병, 예. 전날 게다가 일면 톱으로 쓴 기사인데 이거를 뭐 대동소이한데 단독이라 그럴 수 있냐 이런 섭섭함이고, YTN은 우린 몰랐고 미안하지만 자체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팩트도 있지 않냐. 이러니 섭섭한 건 뭐 챙겨보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뭐 단독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뭐 이번 기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YTN 차원에서도 이제 단독 기사에 대한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타 언론사랑 갈등을 빚어서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할 말이 많은 이 주제인데, 그 단독을 안 붙이면 잘 안 보는 것도 있고, 시간차 단독이라는 게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알아서, 정말 몇 분 먼저 알아서 단독, 뭐 이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기사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단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종과 단독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종 기사 사회에 뭐 큰 의미와 반향을 줄 수 있는 특종 기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분별한 단독이라는 표현은 뭐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